스태그플레이션 온다. 5월까지 금리 동결. 스태그플레이션은 저성장의 고물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월가, 미국 시장입니다. 월가에서는요. 월스트리트가 월가거든요. 월가에서는 미국의 금리 이거 올리기 쉽지 내리기 쉽지 않겠는데 적어도 1월은 절대로 못 올리고 3월도 쉽지 않고 5월도 쉽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아마 그 올리는 상태가 오면요. 세계 경제는 충격에 빠질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올린다는 전망까지 나오느냐.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요. 당장 미국의 비농업 고용 인구가 보시는 것처럼 2024년 12월에 25만 6천 명이에요. 비농업 인구 신규 고용 인구예요. 과거 1년 동안 20만 2천 명에 비하면 25%가 는 숫자예요. 게다가 실업률도 4.1%로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작년 7월에 4.3%였는데 4.1%. 그러면 거의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3%에서 4% 사이면 완전 고용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일하기 싫은 사람들만 일 안 하고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4.1%면 거의 완전 고용에 버금가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가 좋은 거예요. 경기가 좋으니까 지금 월가에서는 기존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지표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미국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게 2025년 1월에 3.3%예요.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이게 저는 굉장히 충격이라고 보거든요. 당장 말입니다. 2024년 11월에 2.6%가 지금 1월에 3.3%까지 올라갔으니까 0.7%포인트가 물가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러면 여러분 당장 말입니다. 기준금리를 그동안 3번 내렸습니다. 9월에 내리고요. 10월에 내리고요. 12월에 내렸습니다. 지금 9월에 내리고 11월에 내리고 12월에 내렸죠. 3번을 연속 내렸습니다. 1월 달에 내리느냐. 일단 안 내린다는 데 가장 큰 방점이 있고요. 문제는 물가까지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쑥 올라가고 나니까 2월도 동결이다. 5월도 동결이다. 죄송합니다. 2월은 없죠. 참 죄송합니다. 3월도 동결이다. 그리고 5월도 동결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올릴 수도 있다는 신호가 계속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3.3%라는 숫자가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이 이야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저성장의 고물가 이거 기반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표만 봤을 때는 당연히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 구조가 결국은요 소비자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심각하다는 말 저는 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 소비자 물가를 보면 이게 금리를 올린다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11월 달에 2.7%였거든요.
11월 달에 작년 11월 이게 말입니다. 12월 달에 3%가 넘어가고 1월 달에 또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금리는 동결해서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점은 미국의 물가 상승은요. 대한민국에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뭐 원유라든가 아니면 광물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곡물 자원이라든가 이 수입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트럼프의 보편 관세 모든 수입품에 10 내지 20% 매긴다는 것 이것까지 감안을 하면 미국의 수입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요.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환율이 폭등하고 여기에다가 트럼프의 보편 관세까지 매겨지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은 똑같아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고금리는 지속이 될 겁니다. 금리가 내리는 것은 은행들끼리 가상금리를 내려서 내려줄 수는 있을 거예요. 한국은행도 1월 달에 금리를 내리겠다 뭐 이런 의향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율 때문에 쉽지도 않고요. 아마 지금 한국은행은 갈팡질팡할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 인하의 속도가 너무 늦어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분명히 터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돈을 빌렸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점점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나는 투자를 더 해야 돼. 집을 사야 돼. 상가를 사야 돼. 빌딩을 사야 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말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귀를 기울여 가면서 시장을 보는 것 지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